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국 의사의 락 이야기 신강섭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오지 오스본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 오스본에 관한 이야기는 전에도 보여드린 이 오지 오스본의 자서전 그리고 락 잡지 중에서도 요즘에 발행된 것들이 아니라 그 당시 기자들이 어떤 밴드와 어떤 앨범에 대해서 기고한 서커스, 크림 등의 잡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 입에서 직접 나온 인터뷰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사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zzy Osbourne, welcome to Ozzy's Boneyard. 미국에서 사이러스 XM이라고 하는 위성중계 유료 라디오 방송국이 있죠. 여기에서는 거의 광고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종류의 음악과 뉴스를 하루 종일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채널 38 Ozzy's Boneyard라는 방송이 있죠. 오지 오스본과 오지 오스본 시대의 블랙 사바스 그리고 여러 가지 헤비메탈 밴드들의 노래를 하루 종일 합니다. 제가 출퇴근길에 자동차 안에서 듣는 방송이 바로 이것이죠. 이렇게 자기 이름을 딴 방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잘 나가던 밴드 블랙 사바스에서 어이없게 해고당한 오지 오스본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와이프, 첫 번째 부인이죠. 떨마가 운영하는 와인바에서 일을 거들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블랙 사바스의 매니저 단 앨던으로부터 오지에게 또 다른 밴드를 만들어서 활동해보라는 제의를 받았죠. 그때 생각해낸 밴드의 이름이 Son of Sabbath라는 것으로 블랙 사바스의 아류처럼 들리죠. 단 앨던은 자기 딸 샤론 앨던을 오지 오스본에게 보내서 새로운 밴드의 어시스턴트 매니저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오지 오스본은 당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제법 알려졌던 밴드 Quiet Riot이라는 밴드의 기타리스트 랜디 로즈를 기타리스트로 맡아드립니다. 오지 오스본이나 블랙 사바스의 토니 아이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15살에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랜디는 자기 밴드를 만들었는데 그 밴드가 Quiet Riot이죠. Quiet Riot은 랜디 로즈가 오지 오스본과 합류하기 전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어느 레코드사에서 레코드 2개를 발매해 준 게 전부이죠. 지금은 Quiet Riot이 꽤 알려진 밴드인데 랜디 로즈 덕분이죠. 이렇게 해서 기타리스트는 구했고 베이시스트는 블랙 사바스의 매니저 던 앨던의 아들 데이비드 앨던이 소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던, 아들 데이비드, 딸 샤론 이렇게 가족 비즈니스였었는데 데이빗이 매니저하던 밴드 위도우메이커라는 밴드에서 그 베이시스트 밥 데이즐리를 데려온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밥 데이즐리의 친필 사인이 여기 보이죠. 그는 그 당시 리치 블랙모어의 레인보우 밴드에서 앨범을 만들 때 베이시스트였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그 앨범의 디자인입니다. 이걸 제가 갈아입기 귀찮으니까 작년 여름에 이것을 입고서 제가 찍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셔츠를 입고 뒷마당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 무지개가 뜨는 것이었어요. 레인보우. 저희 집사람이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그건 여담이고요. 레인보우의 Long Live Rock and Roll 앨범 이후에 리치 블랙모어는 자기의 옛날 디펄플 동료 라저 글로브를 데려와서 베이스를 맡김으로써 밥 데이즐리는 거기서 나와야 했죠. 그리고 나서 밥 데이즐리가 위도우메이커라는 밴드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것의 매니저가 데이비드 앨던이었습니다. 드러머가 필요했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오디션했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대요. 결국 구한 것이 유라이아 힙에 있었던 리 컬슬레이크이죠. 리 컬슬레이크에 대해서는 다른 밴드 멤버들이 모두 만족했습니다. 보여드리는 것이 리 컬슬레이크의 친필 사인인데 유라이아 힙은 70년대 초 프로그레시브 하드락으로 인기 절정이었지만 수많은 멤버 교체들과 함께 그 당시에는 인기가 별로 없을 시간이었습니다. 유라이아 힙이라는 밴드가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요. 옛날에 오리지널 기타리스트 미크 박스만 빼놓고 나머지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리 컬슬레이크를 비롯해서요. 키보디스트를 처음부터 사용했는데 이때 린지 브리지워러라는 사람이 잠깐만 활동하고 그 이후에는 던 에이리가 첫 앨범부터 제작에 참여했죠. 던 에이리는 오지 오스본 밴드에서 오래 활동하다가 지금은 디퍼플로 옮겨서 디퍼플에서 또 오래 활동하고 있습니다. 던 에이리 역시 레인보우에서 몇 앨범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 사진에서 보면 말이죠.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초기에는 아지 오스본의 세션 멤버로 이름이 나와 있어요. 블리자드 오브 아즈 앨범에 미스터 크롤리가 더 네어리가 작곡한 것입니다. 저는 키보드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점이 매우 불만입니다. 헤비메탈 밴드에서 주로 된 사운드는 아니지만 배경음악, 분위기 조성 등 키보드는 없어서는 안 될 악기이죠. 그런데 키보디스트는 이렇게 앨범에서나 또 공연장에서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찬밥 신세라 이겁니다. 이것은 블랙 사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또 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랙 사바스, 아지 오스본, 디펄플, 레인보우 서로 멤버들을 주고받으며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 외에도 게리 무어 밴드, 유라이어 힙, 화이트 스네이크, 메탈리카 등등 저도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무명 밴드들도 블랙 사바스와 아지 오스본에 연관된 밴드들이 참 많이 있죠. 아지 오스본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아지가 솔로 활동을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블랙 사바스는 그 밴드 자체로서 인기가 있었지 그 중에 어느 특정 인물이 따로 명성을 날린 건 아니었죠. 그가 블랙 사바스의 프론트맨이기는 했어도요. 그렇지만 그는 곧 블랙 사바스보다도 훨씬 더 인기를 많이 얻게 됩니다. 그때가 80년대 초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아지 오스본의 이상한 행동들이 MTV에 많이 알려져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지 오스본의 초기 앨범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불법 복사판입니다. 백판이라고 불렸죠. 이 불법 복사판 레코드를 지금도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불법 복사 앨범을 제작, 판매, 소지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주에 따라서 불법입니다. 제가 1989년 미국으로 오기 전까지는 아지 오스본의 레코드가 라이센스 음반으로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 후 미국에 와서는 이렇게 원판도 구입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는 CD 시대이죠. 제게 거의 모두 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들어본 바로 이것, 블리자드 오브 아즈. 그때 그 감격, 블랙 사바스 못지않은 헤비한 기타 사운드와 아지의 목소리, 감격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아지의 이 첫 앨범은 보면 말이죠. 이게 복사판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아지가 십자가를 들고서 찍은 사진이 많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죠. This is Ozzy Osbourne. The day I got fired from Sabbath was at the time the worst day of my life, but it was the best job I ever got fired from. And looking back now, it probably was the best thing that ever happened to me and them. I mean, whatever I've said about Tony Iommi in the past was a lot of anger and a lot of bitterness on both parts. But I've got to be truthful to you. He's one of the greatest all-time riff merchants. Management we had never let us realise how big we were. You know, I mean, we always used to think we were lower than Zeppelin. We were lower than, you know, we were always we used to share rooms. I live on a bus now. No, you remember the house I used to live in during the 70s? Oh, I don't live in there anymore. I've divorced my wife since those days. Yeah. Well, whereas Sabbath, I gave up and I was drinking a hell of a lot of alcohol. I mean, this time of the day with Sabbath, I'd have been on my back somewhere, you know, smoking marijuana or something, I'd be getting crazy. But it's not worth it. I mean, I'm becoming very anti-drugs at the moment. I realise what now. Now I've cleaned myself out. I realise what an idiot I was, you know. Also, do you still talk to any of the guys from Sabbath at all? To be perfectly honest, I'm so busy myself that I don't really have the time to, because they're always one side of the world and I'm always the other. I'm so busy with my own project that I don't have time, you know. Why did Ward leave the band, you know? I really don't know. I haven't spoken to him since the day I left. Really, yeah. How about in 78, your voice was a little bit, you had problems with I was doing a lot of drugs in those days, you know, and I'm cleaned out now. I don't touch anything, you know. 이때는 밴드 이름이 블리자드 오브 아즈였습니다. 아지 오스본의 솔로 밴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지 오스본의 이름을 크게 써놓고 그 밑에 밴드의 이름 블리자드 오브 아즈, 이것이 그 앨범의 이름이기도 한데 이것은 좀 작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아지 오스본의 솔로 밴드라고 오해하도록 만들었죠. 이때 아지의 매니저 샤론 알던은 아지 오스본과 긴밀한 관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곧 둘은 결혼하죠. 그러면서 매니저 샤론 알던이 블리자드 오브 아즈는 앨범 이름이고 이것은 아지 오스본의 솔로 밴드라고 슬쩍 바꿔버렸습니다. 이 앨범이 상당히 큰 성공을 이뤘어요. 당시에 블랙 사바스는 라니 제임스 디오 싱어 시대를 맞아서 나름대로 성공적이었지만 아지는 그보다도 훨씬 유명한 대스타였습니다.
이 두 번째 앨범을 보면 말이죠. 아지가 마치 신들린 미친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순전히 인기 전술인데 뮤직비디오 MTV 시절에는 상술에 큰 도움이 됐죠. 무대 위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아지 아스본은 처음은 아니고 처음은 아마도 제 기억으론 앨리스 쿠퍼 같습니다. 제가 바로 지난주에 저희 동네에 온 앨리스 쿠퍼 공연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여전하죠. 언젠가 제가 이야기할 앨리스 쿠퍼 특집도 기대해 주십시오. 아지 아스본의 이 초기 인터뷰를 보면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때부터의 인터뷰는 자기가 정말 미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비둘기의 머리를 입으로 물어서 뜯어버렸다든지 박쥐를 물어 뜯었다든지 하는 이 얘기를 그가 만들고 퍼뜨린 거죠. 아지의 말에 의하면 실제로 그렇게 했었다 그러네요. One of the most outrageous shows in rock and roll belongs to the very controversial Ozzy Osbourne. Recently, our rock expert Bob Coburn from KLOS FM radio had a chance to meet the madman himself and find out what's behind the act. He says he's from an ordinary working-class family, but there's nothing ordinary about Ozzy Osbourne. His shows are like something you've never seen before. In fact, we can't even show you all of what he does on stage. But after talking with Ozzy Osbourne, believe me, there is a method to his madness. Anyone looking slightly normal is not allowed in. And anyone suffering from a nervous disposition or pregnant is advised not to attend. And anyone in the Ozzy organisation takes no responsibility to your mental health after the show. A fun thing, you know, it's just like a fun madness. It's like, I think everyone has got a certain amount of craziness in them, and I'm the guy to unleash it for you, if you like. I'm a certified schizophrenic. And it's a weird thing to be in, you know. It's like, I'm just bizarre. I always have been bizarre. And like, I'm just like a likable lunatic. 아지 아스본 본인이 자기가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아니죠. 저의 의학 교과서에 의하면 말이죠. 정신분열증, 스키조프레니아,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병을 앓고 있는지 본인이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정상인 걸로 알고 있죠. 또한 이런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무대 위에서 2시간 이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그 자신이 자기를 미쳤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고지 듣지 마십시오.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교과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When at a record business executive meeting, he bit the head off a dove. The original idea was that I had bought these 2 doves to throw up in the air when I walked in to make this sort of like I'm here. But I looked at these faces and they were all like. And so I thought, well, throw the carcass on the table, which they all just went, you know, freaked them out, you know. I mean, what's the big deal? I mean, it's just a... 다음 데이비드 레더맨 쇼의 아지 오스본 인터뷰를 한번 보시죠. Madman Ozzy Osbourne. Somebody threw a bat on stage, and I thought it was one of these toy bats. So I picked it up, bite the thing's head off, and suddenly everybody's freaking out because it's a real bat. Because, like, on the stage set, like, the bat goes, like, asleep when the lights go on it. So. So it was, for all practical purposes, a toy bat. Yeah, but I can assure you the rabies shots that I went through afterwards aren't fun. No, they're painful, I understand. Very painful. You bit the head off was it a pigeon? Well, it's my hobby, you know. No, now, see, you're going to give these people the wrong, it's not really your hobby, is it? Let's have a look at your neck. No, hey. Now, explain that one. Your neck? No, the pigeon or the dove or whatever it was. Well, I was kind of peckish when they had the CBS convention. Uh-huh. His iced tea is great. Excuse me. Certainly, sir. And there was a pigeon there, so I thought, well... And this Have a look at your neck again. No, now stop that. And we don't want to spend all our time discussing you biting the heads off stuff, but now why would you want to do that exactly? Well, people have put me down for doing this, you know, folks, you know, but... Oh, I'm not putting you down. You want to do that, that's fine. But you see, the thing is,
Colonel Saunders. How many chickens did he put to death? He didn't bite the heads up, but everybody else did. 이 첫 두 앨범이 크게 성공한 이후에 매니저 샤론 엘더는 자기 아버지의 회사 제트 레코드로부터 독립해버립니다. 그 이후의 레코드들은 CBS 에픽 회사에서 출판되죠. 제트 레코드의 던 알던의 매니지먼트 아래에 있던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 ELO 키보디스트 루이 클락이 이 두 번째 앨범에서 Diary of a Madman 이 노래의 스트링 파트를 편곡했습니다. 여기 귀에 친필 사인이 보이죠? 이 두 번째 앨범 Diary of a Madman 앨범이 나오기 전에 녹음을 막 마치고서 멤버 교체가 있었습니다. 매니저 샤론 알덴이 드러머 리 컬슬레이크 대신에 자기가 전부터 알고 있던 타미 알드리치를 대신 끌어들이면서 리 컬슬레이크를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별 이유 없이 베이시스트 밥 데이즐리를 나가게 했죠. 그리고 나서 베이시스트는 랜디 로즈가 콰이엇 라이엇 밴드에서 알고 있던 베이시스트 루디 살도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리 컬슬레이크는 원래 자기가 있던 유라의 힙으로 돌아갔는데 이때 베이시스트 밥 데이즐리도 함께 유라의 힙으로 갑니다. 타미 알드리치는 당시에 인기 있었던 서든 락 밴드 블랙오크 알칸사스라는 밴드에서 드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아지 밴드에 오래 있지는 않고 곧 데이비드 카버데일이 하는 화이트 스네이크로 자리를 옮기게 되죠. 이런 멤버 교체가 있던 것이 앨범 발표 바로 직전이라서 새 앨범 Diary of a Madman에는 리 컬슬레이크와 밥 데이즐리 대신에 이 새로운 멤버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밥 데이즐리가 아지의 밴드를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아지의 밴드에 두 번인가 돌아와서 앨범 제작에 참여합니다. 오래전에 아지 오스본이 어느 인터뷰에서 자기는 악보도 볼 줄 모르고 음악에 소질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I can't read music. I don't even know a key singing. I can't play an instrument either. 따라서 그의 노래와 작사들을 다른 사람이 해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밥 데이즐리는 자기가 거의 모든 노래를 작곡하고 아지가 부르는 노래 가사를 자기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첫 두 앨범의 노래와 가사들이 거의 모두 아지가 한 것처럼 돼 있어서 불만이 많았죠. 노래들을 밥 데이즐리와 랜디 로즈가 거의 만들고 아지 오스본은 전혀 작곡이나 작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그가 블랙 사바스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에 밥 데이즐리가 불만을 품고 레코드 제작 회사에 소송을 겁니다. 또한 레코드가 제작돼서 판매될 때는 그 수익의 12%를 뮤지션들이 가졌다고 하는군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런데 아지 오스본이 이것은 자기의 솔로 밴드니까 자기가 절반, 즉 6%를 갖고 나머지 3명은 2%씩만 주는 거였습니다. 던 에어리를 비롯한 세션맨들은 처음 앨범 제작 시에 일정한 금액을 한번 받을 뿐이지 앨범 판매 수익에 따라서 그 배당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액수는 훨씬 적죠. 그래서 밥 데이즐리와 리 컬슬레이크가 소송을 겁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 얘기와 또 기타리스트 랜디 로즈가 첫 두 앨범을 내놓은 이후에 비행기 사고로 갑자기 죽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죠. 계속되는 아지 오스본의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